볼거리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소가 많다고 하시자마자 네. 소 생각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소고기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이래 지금 그래서 이 뭐 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뭐 소고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소고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아사도라고 있어요. 아사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아르헨티나만의 그런 음식이면서 음식 문화인데요. 네. 아사도가 있는데 이 아사도는 사실은 가우초가 이제 그 카우보이를 말하는 건데 네. 이게 아메리칸 그 카우보이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지역에 사는 원주민을 가우초라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백인과 인디오의 혼혈을 의미하는 말로 가우초를 쓰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아르헨티나의 가우초가 그 미국의 그 이렇게 뭐 로데오 하는 그런 어떤 그 카우보이하고 정확히 들어맞지는 않는다라는 게 그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가우초들이 어쨌든 먹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 긴 꼬치, 엄청나게 큰 꼬치에다가 팔뚝만한 꼬치에다가 소고기를 부위별로 이렇게 꽂아서 그걸 이렇게 바베큐로 익혀가지고 등심이면 등심, 뭐 안심이면 안심 그렇게 익혀갖고 와서 그것을 이렇게 쓸어주는 것이죠. 쓸어주는 팔뚝만한 꼬치에다가. 그렇죠. 이야. 근데 이걸 줄 때 우리가 팁이 하나 있는데 그 한국 분들은 이걸 몰라가지고 접시가 숲이 쌓이기도 하는데 스티카를 하나 줍니다. 스티카를 하나 주는데 앞면은 녹색이고 뒷면은 이제 붉은색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놓으면은 나는 고기를 먹을 거니까 계속 고기를 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계속 부위별로 가서 계속 줘요? 계속 줍니다. 이게 뷔페식이에요? 아닙니다. 뷔페식이 아니고 계속 갖다가 쓸어줍니다. 꼬챙이로 갖고 와서 쓸어주고. 많이 먹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일정한 값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뷔페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일정한 돈을 내면 계속 달라고 하면 계속 주는 거예요? 예, 계속 주는 거죠. 추가 요금이 아니고? 300페소에서 600페소까지 굉장히 식당마다 값이 다른데 300페소에서 600페소까지 돈을 내면은 계속 배 터져 죽을 때까지 죽지는 않게 죽을 때까지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스티커가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놓으면은 계속 갖다 달라는 의미고 반대로 제끼면 붉은색이 나오죠. 빨간색이 대부분 나오면 모르겠어요. 처음 가면 모르죠. 처음 가면 모르니까 처음엔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고기를 계속 갖다 주나 좀 끊지. 예. 근데 나중에 방식을 알면 스티커를 이렇게 붉은색으로 돌려놓으면 저 사람은 잠시 쉬겠다라는 의미구나. 20-30분 쉬겠다라는 의미에서 고기를 더 이상 안 갖다 줘요. 그러다 또 배가 고파지면 다시 녹색으로 바꿔놓고 그러다 또 이렇게 먹고 싶으면은 또 이렇게 뭐 붉은색 이렇게 더 먹고 싶어지면 붉은색. 뭐 배가 불러주면 이렇게 그 반대인가요? 맛이 좀 헷갈립니다. 먹고 싶으면은 녹색. 중요한 것은 먹고 싶으면 녹색, 안 먹고 싶으면 붉은색. 그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은 먹을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뭐 한우 하는데 한우가 맛있다라고 하는데 비교할 때 보니까 이게 장난 아니에요? 고기가 너무 맛있어요. 고기가 너무 맛있고 진짜 우리나라 뭐 마블링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뭐 마블링 왜 이렇게 외국에서 마블링 별로 안 친다라고 하는데 다르다잖아요. 여긴 마블링도 없는 고기인데도 너무 그 프라임 이 고기를 갖고 오는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동양 사람들의 특징이 고기 갖고 오자마자 그냥 막 20분 30분 안에 미친 듯이 먹어대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 들어오면 보통 3시간에서 4시간을 먹거든요. 천천히 먹습니다. 진짜요? 축구 얘기하면서 먹고 축구 얘기 딴 거 얘기하면서 먹고 가족 얘기하면서 먹고 다른 나라 정치 얘기하면서 먹고 그래서 천천히 먹으니까 많이 먹는데 이상하리 많지 동양 특히 한국 분들은 오시자마자 20분 동안 그 녹색으로 해놓은 거 방식도 모르는 데다가 계속 고기는 쌓이니까 부담되니까 버릴 수는 없으니까 계속 또 먹어요. 아니 계속 먹으니까 이게 20분 만에 배가 부르고 한 30분 되면 시계 보면서 이제 갈 때가 되지 않았니? 뭐 이렇게 되는데 절대 그런 레스토랑이 아닙니다. 그 돈을 내고 들어가서 스티커를 녹색으로 보여주는 이상 계속 갖다 주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는 한식당에서 한 4시간 있고 이러면은 그 레스토랑인데 가도 뷔페인데 가도 2시간 안에 먹어야 되고 그러죠. 1시간 반인가 시간 주고 나가야 되잖아요. 문화가 많이 다르네. 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20분 30분 쉬다가 다시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얘기 계속하다가 먹고. 원래 무한리필집에서 그렇게 오래 기다렸다가 먹고 하면은 비매너라고 우리는 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완전히 다르네. 예, 여긴 뭐 소의 나라기 때문에 뭐 엄청 먹습니다. 여기서 치미추리 소스라고 주는데 이제 치미추리 소스가 이제 그 레스토랑마다 다 레시피가 달라서 맛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파슬리
그리고 오레가노라고 아시나요? 오레가노? 오레가노 들어봤어요. 네, 이제 우리말로 하면 꽃바카라고 하는데요. 꽃바카 오레가노인데 오레가노, 파슬리 뭐 이런 거 집어넣어서 만든 소스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아주 시원한 맛입니다. 오래 가겠어요? 예, 태국에 가면 그 빡치 그 고수가 있듯이 남미에는 네. 오레가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식초도 좀 넣고 뭐 발사믹 식초도 넣고 후춧가루 넣고 해갖고 그 집만의 레시피로 딱 만든 그래서 이 치미추리 소스가 맛있어서 그 집에 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치미추리 소스에서 이렇게 그 찍어서 먹는데 저는 뭐 예술이었습니다. 예술이었어요. 그 팔뚝만한 꼬치에다가 꽂아놓고 이렇게 썬다는 게 네. 그거 생각하면 되나요? 그 케밥 같은 거 네. 꽂아져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칼로 이렇게 썰어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그런 거 생각하면 되는 그런 거죠? 느낌입니다. 그런 야. 느낌을 이렇게 듬성듬성 찍어서 이렇게 주는데 네. 여기 또 한국 분이 운영하시는 그 곳도 있어요. 한국 분이 그래요? 운영하는 네. 코리안 아사도도 있는데 여기에 가면 이제 그 김치를 줘요. 김치를 어이구 예, 저기에 또 김치도. 이제 김치 주는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아르헨티나까지 가서 굳이 김치를 드시면서 이렇게 먹을 필요가 있는가 좀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그래도 네. 남미를 한 달 가는데 네. 남미 가면 김치 먹어야 돼요. 네, 뭐 그거는 개인의 결정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떻게 300페소 정도면은 진짜 저렴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뭐 10불에서 뭐 한 20불 사이만 내면 물론 비싼 데도 있습니다. 아주 비싼 데도 있는데 네, 뭐 300페소에서 600페소까지 내시면 되고 네. 또 하나는 그 빠릴야다라는 게 있어요. 빠릴야다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소고기 부분이 아닌 그 내장, 뭐 췌장, 심지어는 그 소의 그 고환, 어머나, 진짜요? 고환 부분까지 이렇게 구워서 어허. 가져오고 또 초리소라고 하는 그 약간 매콤한 양념된 그 소시지도 갖고 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굳이 그 살코기도 먹을 게 많은데 굳이 뭐 내장, 뭐 췌장, 뭐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 이상 내장은 전 좋아하긴 하는데 네. 고환은 좀 제 아랫배가 아파오는 것 같아요. 고환은 좀 그렇네. 네, 뭐 먹고 싶으면 갖다 주니까요. 네. 그래서 뭐 빠릴야다라는 것도 있는데 취향에 맞게끔 내장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곱창류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빠릴야다를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푸체로라는 것도 있어요. 푸체로가 있어서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사골입니다. 사골. 고기가 붙은 뼈. 뭐 갈비탕 같은 개념인가요? 고기가 붙은 뼈. 이런 것들을 야채를 듬뿍 넣어서 고아낸 그 스튜 요리가 있는데 이게 해장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설렁탕 같은 그런 곰탕 같은 맛인데요. 이 사람들도 해장을 이렇게 하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그것도 먹는데 이 푸체로라는 것도 좋았고, 근데 여기 제가 인상 깊었던 게 한국 분이 이렇게 비닐봉지에다가 그 고춧가루를 갖고 다니시면서 다 먹어요. 그러니까 정말 한국 사람은 대단하다. 이거 먹는데 뭘 꺼내시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딱 꺼내는데 이렇게 뻘건 게 나와서 뭔가 했더니 고춧가루인 거예요. 그래서 고춧가루 거기서 달라 그러면 주는데 그걸 또 갖고 가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 쳐 드시고 뭐 그렇습니다. 쳐 드신다고 하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양념을 쳐서 드신다는 거죠? 쳐서. 좀 놀랐어요. 쳐서 드시는 거고. 네. 그리고 역시 그 뭐 다른 것들도 많은데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고 역시 그 와인과 맥주 아니겠습니까? 이 남미는 이 안데스 산맥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멘도사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멘도사가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또 멘도사 말고 로사리오라는 그런 뭐 동네도 있는데 이 멘도사가 세계적인 와인 산지인데 이 와인 산지에서 이제 그 유명한 말백 아시죠? 말백. 테루아르가 확 느껴지는 그 품종이죠. 그 말백 말백 품종으로 만든 그 수많은 와인이 있는데 이 와인의 가격이 한 3,000원에서 5,000원입니다. 와, 엄청 저렴하네. 이런 거를 먹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역시 저는 맥주 아니겠습니까? 어떤 맥주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그 낄메스 맥주하고 이제 이센백 맥주 두 맥주가 있는데 저는 이 맥주를 먹으면서 이게 아사도를 먹으면서 내가 아사도에 너무 빠져서 착시 현상에 빠진 게 아닌가 후한 점수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낄메스 이센백 마시면서 낄메스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 낄메스 참고로 그 맥주를 스페인어로 세르베사라고 합니다. 세르베사. 세르베사라고 하는데 이 낄메스 세르베사를 저는 많이 마셨습니다. 낄메스가 제일 괜찮았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나옵니다. 브라이언 정의 맥주 랭킹. 네. 과연 이 낄메스 세르베사. 네. 전 세계 맥주 중에 몇 등이었습니까? 네. 저는 낄메스가 착시 현상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103위를 주겠습니다. 100위권 바깥으로 예. 나가는군요. 아 역시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습니다. 언제쯤 이 탑5 안에 들어가는 맥주를 제가 들을 수 있을지. 예, 103위입니다. 그래도 아. 감동이었습니다. 100위권에 인접한 이 맥주, 낄메스 맥주 저는 뭐, 많이 먹었습니다. 100몇십이 뭐 200몇십이 해도 항상 감동은 받으시네요. 맥주는 그렇습니다. 무조건 감동인 것 네, 같습니다. 맥주는 감동이죠. 알겠습니다. 맥주랑 네. 또 있어요? 그리고 뭐 디저트는 뭐 브라질이 바로 옆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커피는 너무 좋고요. 좋을 수밖에 없고. 남미는 다 커피 좋구나. 네. 근데 카페 라떼를 아르헨티나에서는 그 카페 콘 레체라고 합니다. 카페 콘 레체라고 하는데 레체가 우유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카페 콘 레체를 시키시면 되고 그리고 뭐 치즈 케이크 뭐 이런 케이크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고요. 뭐 카페 또르또니 가셔서 시키시면 되고. 근데 그 물이 있어요. 물이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아구아 신가스가 있고 아구아 꼰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구아는 물이고 신가스, 꼰가스 구별을 하는데 신가스는 그냥 이제 그 생수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꼰가스는 이제 그 탄산수, 탁 쏘는 거 탄산수를 말하는데 이걸 왜 알고 가셔야 되냐 그러면 그 웨이터가 물어봅니다. 신가스, 꼰가스 물어보는데 괜히 다른 뭐 깨딸 이러면 안 되고 뭐 신가스는 그냥 생수, 꼰가스는 탄산수. 그래서 그걸 알아들으시고 이렇게 달라 그러면 그 탄산수를 주고 생수를 물도 줍니다. 정해서 마셔야 되는구나. 이것도 좋은 정보네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 그래서 뭐 아르헨티나는 소 관련된 뭐 이런 음식을 드시면 뭐 또 커피 드시고 또 이러시면 됩니다. 역시 브라이언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네.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네. 유용한 정보는 아직도 더 남아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번 너무, 코너는 예.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해요. 이번 코너는 저희 팟캐스트만의 자랑 너무 몰랐던 부에노스 아이레스입니다. 네.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어떤 또 색다른 걸 알려주실 거예요? 네, 여기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가시면 그 이 땅고 역시 땅고를 좀 배우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땅고를 배우는데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1인당 그 100페소 굉장히 싸죠. 한 3,00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한 100페소만 내면은 90분 동안 이 땅고 야. 클래스를 들을 수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엄청 좋네. 그럼 이왕 가신 김에 땅고 클래스를 좀 배워 오시면 좋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거 비싼 거 아니야? 뭐 개인 지도니까 비싼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 저렴하네요. 물론 개인 지도는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 단체로 하는 거니까요. 네. 이런 클래스도 있는데 이런 거 한번 배워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또 네. 배우면서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거죠. 외국인 친구를 이렇게 사귀는 것도 좋고요. 스킨십도 좀 하지 않습니까? 뭐 스킨십은 이제 좀 요즘 같은 뭐 세대에서는 좀 약간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네. 예, 역시 바디랭귀지는 춤은 언어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춤은 언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춤을 통한 언어, 춤의 언어를 통해서 친구를 사귀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아르헨티나 가우초 투어, 카우보이 투어가 있는데 이제 그 이 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한 1시간만 나가면 근교에 이제 가우초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목장이 있는데 거기서 가우초 투어 하시면서 승마도 좀 해보시고 이제 밧줄도 던져보시고 또 바베큐도 즐겨보시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말 이 남미의 가우초, 남미의 카우보이를 느껴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스카이다이빙이 굉장히 비쌉니다. 스카이다이빙 비싼 거는 아시죠? 그죠. 스카이다이빙이 막 쉽게 할 수 없잖아요. 네, 유럽에서 가면 막 50만 원 주고 해야 되는데 어휴. 여기서는 한 10만 원 돈이면 할 수가 있어요. 와 진짜 엄청 저렴하네요. 예, 10만 원 왜 그러지? 야. 돈이면 뭐이 땅이 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착륙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착륙할 수 있는 데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와. 한 그 10만 원 정도면 한 2,800페소 10만 원 정도면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야. 이제 아르헨티나로 이것을 위해서 스카이 다이빙을 위해서 이렇게 오는 가시는 분들 많겠네. 예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게 좀 이 높은데 좀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목숨은 하나기 때문에 괜히 또 안 펴지고 네. 이러면은 안 되니까 저는 이렇게 못했습니다 그거를. 저는 이거 너무 하고 싶다. 저는 네. 번지 점프는 안 해봤는데 오히려 번지 점프보다 스카이다이빙이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아예 네. 높아버리니까 네 떨어지는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 그렇습니다. 꼭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이 저기 뭐 저는 못했지만 보기는 했습니다. 하는 걸 봤는데 직접 하는 거는 좀 마음의 결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시내 주요 관광지를 이렇게 무료로 소개해주는 프로 그 프리 워킹 투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그 현지 책자 가이드북에 보면 현지에서 발간하는 가이드북을 보면 이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이제 공짜니까 같이 이렇게 다니시면 되고. 근데 이제 미리 이제 좀 예약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뭐 끝나면 좀 팁을 줘야 됩니다. 아무리 팁을 나와 있기 프리지만 때문에. 그 가이드한테 이렇게 잘 가세요 이러면 안 되고 아스달라 비스타 이렇게 여행 시켜줬는데 아스달라 비스타 안녕히 가세요 이러면 안 되고 그 좀 팁을 좀 줘야 되고요. 그런 것도 좋으시고
뭐 또 하나는 수많은 이제 그 뭐 살사 클럽 뭐 이런 클럽들이 있습니다. 댄싱 클럽들 네. 이런 댄싱 클럽들 찾으셔가지고 뭐 잘 찾으시더라고요. 요즘엔 구글을 통해서. 좀 무서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뭐 정말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복골복입니다. 정말 뭐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뭐 근데 뭐 가급적이면 이렇게 돈 자랑만 안 하시고 네. 그러시면 좋은 데 많습니다. 큰 돈 안 가지고 다니고 네. 조용히 네. 조심히 놀면 그래서 되겠네요. 수많은 댄싱 클럽을 잘 찾으셔서 가셔라라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역시 브라이언만이 해줄 수 있는 너만 몰랐던 부에노스아이레스였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열정이 가득한 도시인 부에노스아이레스로 함께 떠나봤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어떤 분에게 추천하는 여행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기다려 왔습니다. 이 도시 힐링의 개념인데요. 저는 그 정열의 의미를 되새기고 싶은 분들에게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권합니다. 이 정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슴 속에서 맹렬하게 일어나는 어떤 적극적인 감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열이 없는 사람은 이미 젊은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을 정열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열을 거꾸로 하면 열정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죠. 열정이란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열과 열정은 같은 듯 하면서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열이 더 포괄적인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열적으로 매일을 살되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행동해라. 그리고 생각해라. 물론 저의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도시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열정의 밑바탕을 깔아주는 정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열정적으로 자기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에 매진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까 JJ가 저한테 물어봤던 것에 답이 될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도시에서 정말 이 탱고의 정열적인 춤사위를 보면서 자신만이 해야 할 이런 일에 대해서 열정을 태우려는 사람들에게 저는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강추합니다. 야, 지금까지 했던 클로징 중에 제일 멋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멋진 클로징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열과 열정이 좀 헷갈리긴 하지만 제가 내린 하나의 정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정열을 태우러 부에노스아이레스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도시여행 브라이언과 함께 떠나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도시에서 만나뵙겠습니다. 브라이언 정의 도시여행 이도 저도. 야, 아르헨티나도 진짜 할 얘기가 많네요. 네, 아르헨티나도 이렇게 제가 엄청 많이 뺐음에도 불구하고 뺀 게 또 많아요? 예, 뺀 게 많습니다. 지금 뭐 말씀드릴 거 너무 많은데 이거 추리느라고 제가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에 가면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이렇게 가면 정말 여기는 저는 가야 된다고 봐요. 바로 1986년에 만들어져서 수많은 아카데미 상을 탔던 롤랑 조페 감독의 미션 이렇게 빠빠빠빠빠빠빠빠 이런 이 음악이 쫙 깔리는 정말 감동스러운 영화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영화에 나오는 폭포가 이과수 폭포입니다. 이과수 폭포가 아르헨티나에 있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한 80%가 있고요. 그리고 브라질의 한 20% 정도가 걸쳐져 있는데 걸쳐져 있어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브라질이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그걸 떠나서요. 예, 브라질 쪽에서 보는 이과수 폭포가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과수 폭포를 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진짜 뭐 정시간이 없으셔서 못 가신다 그러면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저는 가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이게 큰 나라다 보니까 그냥 뭐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비행기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푸에르토 이과수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과수가 도시 이름이구나. 예, 푸에르토 이과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가서 이것을 보는 게 좋고요. 그래서 편도 한 200불 정도 됩니다. 미화 200불 정도 되는데 여유가 있으시면은 꼭
보시면 좋고 그 흡사 이런 거죠. 삿포로에 가서 오타루를 못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과수는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프리카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와 더불어서 세계 3대 폭포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연의 그 어떤 위대함을 좀 맛보시고 여기서 인생관이 바뀌는 분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지금 교만함이 이제 그 교만함이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과수의 이과는 물을 뜻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수는 감탄 소리라고 합니다. 네. 물 이런 뜻이죠. 물. 예, 이 이과수인데 정말 사람들의 감탄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유가 되신다면 시간 여유가 되신다면 저는 여기 이과수 폭포를 좀 다녀오시는 것도 권합니다. 근데 너무 좀 이렇게 좀 너무 강요한다라는 강요는 아니고 되는데 예산 네. 맞춰서. 네, 예산 맞춰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뭐 이런 데 가면 인생관이 바뀐다고 하셨잖아요. 네. 전 세계 다니시다 보니까 인생관이 한 50번씩 바뀌셨겠어요. 지금도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